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영상에 배경도 넣을 수 있는 크로마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매 영상 때마다 여의도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요, 제가 재밌고 또 그리고 알차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이 이야기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을 다루면서, 자, 무역 전쟁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고 점입 가경, 설상가상, 그런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 심리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시장의 다른 특징이 살금살금 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살금살금 피어나는 재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인식하는지, 그리고 좀 전에 언급드렸던 살금살금 피어나는 그 재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점입가경, 설상가상,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지난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중국에 대한 관세 25% 부과하겠다 발언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을 일단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자, 그때부터 증시가 하락세를 겪고 5월 증시 내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무역전쟁 때문에, 무역전쟁이 잠깐 뭐 길을 숙였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이유로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그 설명이 다 무역전쟁으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한 달 내내 어떤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더 점입가경 상태가 되고 말았죠. 자, 실질적으로, 자, 이번 주말 사이에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이제 25% 부과가 이제 시행이 됐고, 자, 그러면서 시장은 주말 사이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중 무역 전쟁 추이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무역, 수입 수출, 뭐 이 문제만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파이팅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뭐 이건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 이것도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자, 빅2 간의 세력 싸움화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상황이 5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미국, 그리고 화웨이에 대해서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주를 하기로 하는 여러 업체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결정들 연이어 쫙쫙 나오면서, 맨 처음에는 중국이나 화웨이가 우리는 뭐 정신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공급 안 하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 핵심 반도체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라든가 5G 산업은 좀 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떤 양상이 나타났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국방력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에 휩싸이게 됐죠. 특히나, 자, 5G 산업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게 자칫 미국 국방력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첨단 군사 작전을 할 때
이 5G 통신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의 화웨이 거를 쓸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무역 전쟁을 넘어서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오가룡의 가설이라는 요 5개의 가설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 심리는 더 불안하게 흘러갔죠. 자, 오가룡이란 사람은 AIA의 그 애널리스트로 지금 있습니다. 자, AIA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만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무역전쟁 시작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가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화웨이나 ZTE나 미국의 첨단 무기 보안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화웨이와 ZTE를 죽일 것이다. 그러한 가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가설이 맞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 인터넷 개방 등 여러 가지 무역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 개방 경제 부분을 더 강조하겠지만 중국 어떻습니까? 예, 당장에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을 중국에서 쓰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자, 폐쇄된 인터넷 환경, 이것도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협상은 결국 실패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가룡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뭐 반 정도 지금 일단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초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죠. 네 번째로는 이제 무역 전쟁을 넘어서 지적 재산권 전쟁. 이건 이제 맞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지난달 초에 뒤집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적 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중국 내부 법령을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이제 중국에서 거부하게 되니까 일단 판을 뒤집어 엎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기 두 개 맞았어요. 그 두 전쟁은 석유 전쟁,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얼추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서 국지전. 이 동아시아 쪽 보면 민감한 구역 많이 있죠. 남중국해라든가 대만하고 중국, 양안 간에 또 긴장 국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선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뭐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오가룡의 가설에서 있다 보니까 투자 불안 심리가 매우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오가룡의 가설까지 등장하고, 뭐 이미 등장했지만 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하니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주식시장에 대한 극단적 비관론이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극단적 비관론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갖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관점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 올해 들어서 인하 가능성이 생겼다. 그 이야기는 저희 증시 토크를 통해서 한 번씩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 중요하냐?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경제 안 좋다는 얘기고 안 좋은 거 아니냐? 요즘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연말로 가잖아요. 작년 연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세계 경제가 파탄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하나만 들고 이제 이야기 시장 악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고 금리 동결이 아니고 인하 확률로 올 초부터 바뀌었는데 올해 연말 기준 FOMC 회의에서 금리가 현재보다 낮아질 확률, 금리가 어쨌거나 한 번 이상 인하될 확률이 95%로 높아졌습니다. 자, 심지어는 요 가장 지금 표에서 보시면요, 가장 높은 그 확률로 있는 곳이 두 번 금리 인하한 위치입니다. 1.75에서 2%. 이게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예. 자, 매우 높아졌죠? 예. 이제는 아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될지도 모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차후에 어떤 부담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뭐 악재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지만, 분명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은 작년 연말과 전혀 다른 부담이 사라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자, 얼마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은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너무 무섭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실제 트위터에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관점을 보자입니다. 무엇이냐? MSCI 이머징 지수 내 중국 A주의 비중 확대 스케줄입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스케줄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워낙에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게 진행이 됐나 싶은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5월 달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3조 3천억 원대 순매도하면서, 자, 이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은 MSCI 이머징 지수 내 중국 A주 비중이 5월에 확대됨에 따라서 한국 주식에서 일부가 중국 주식으로 리밸런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저것 때문에 뭐 증시가 대폭락 나올 것이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생각해보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요 MSCI 이머징 이슈 두 개가 5월 달에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7%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심각하게 하락했겠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5월 31일부터 해서는 외국인들이 되려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일단은 뭐 차후에 뭐 11월이나 중간에 한 번 더 스케줄이 있어서 부담이 있겠지만, 일단은 6월에는 저 고비가 넘어갔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관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제법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이번 무역 전쟁을 계기로 화웨이의 5G 장비와 스마트폰 매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데, 그에 따른 수혜가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여러 IT 기업에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 속에 오늘 IT 관련 대형주들이 제법 튀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통신 장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6.6%였지만 작년 4쿼터와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5G 매출 점유율은 37%로 늘어났고, 여기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은 저 점유율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예 화웨이 폰이 뭐 중국 내부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는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외국에서는
중고폰 가격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10분의 1? 그보다 더 심하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선 오히려 그 삼성전자 싱가포르였던 거예요. 화웨이 폰 가져오시면 예, 보상 판매 드립니다. 뭐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 반사 이익이 일정 부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 반사 이익이 있으면 뭐하냐, 중국이 보복 조치, 사드 보복 같은 거 하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예, 뭐 그런 부정적인 예, 시나리오도 있다 보니 예, 투자자분들이 바로 저런 어떤 뭐랄까 다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저러한 부분을 예, 좀 간과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많은 나라들하고의 협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만만 뒤로 나올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 협상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오가룽의 가설이 현실이 된다면 극단적인 어떤 국지전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 플리즈, 예,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진다면 뭐 동아시아권 증시에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증시 자체를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말자,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천여 개의 상장 기업들,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십 수백만의 법인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예, 상장사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가장 생존력이 좋고 그래도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업들, 예, 물론 뭐 어려움을 겪고 예, 힘들게 가는 회사들도 생기겠지만 잘 이겨낼 겁니다. 고비 속에서 다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가 조금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고비 후에 기저효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예, 증시 환경이 차후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워낙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한 번에 돌아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 슬금슬금 예, 일단은 한겨울에 보리싹처럼 차후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가 피어났다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은 칼럼으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 아래 보시면요, 영상 상세 보기에 칼럼 링크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쪽을 통해서도 함께 칼럼을 통해서 복습하시고 저의 증시 토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제 혀도 그 고기인 줄 알고 아그작 씹었습니다. 그랬더니 발음이 좀 신경을 쓰긴 했지만 조금 예, 발음이 좀 샜던 점 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재미있게 보아주셨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반등 나와서 일단 예, 한시름 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